한국 고대사와 관련해서 아주 진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어디까지 사실이고 어디까지 신화고 어디까지 전설이고 어디까지 민담이고 역사적 사실들이 막 혼재되어 있는 신기하고 고대판 어벤져스 같은. 어벤져스 여기서 그 사리가 제일 좋은 자리. 완전 최고 명당. 고질라가 개 풀어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부르셔서 한 달에 오기는 왔는데 진짜 뭐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스님? 한국 고대사와 관련해서 네. 삼국유사라든 가장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황룡사. 거기에서도 이 돌을 밟으면서 기운을 받으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이, 여기는 기운이 별로 안 좋아요. 기운 좋은 안 좋다고요, 데를 스님? 기운 좋은 데를 가르쳐. 이거는 문이라서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바람만 불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여기가 문화재라고는 하나 상당히 황량합니다. 여기서 무언가를 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이 안 없어지고 널리 발전해 보자라고 하는 그러한 뜻깊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빨리 이제 뭔가 본격적으로 말씀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가 나와 있는 데는 네. 황룡사 중문이에요. 이제 스님들이 출입하는 문. 그 중문. 네? 이 황룡사의 중문에는 네. 금강 역사가 있었을 거예요. 문을 지키는 신이거든요. 여기 꽂는 위치? 바닥에 이렇게 촉이 나와서 꽂혔던 자리예요. 사이즈가 컸겠는데요, 이렇게 있으면? 거대한 금강 역사가 이렇게 탁 이쪽에 하고 이렇게 하고 초콜릿 복근을 내밀면서 옛날에는 몸짱 되게 좋아해요. 통일신라 시대나 삼국시대 때 노출 문화에 대해서 관대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 불상 자세히 보면 젖꼭지도 보여요. 석굴암 불상도 그래요. 맞아요. 오른쪽 젖꼭지는 노출돼서 보이는 거고 왼쪽 젖꼭지는 가사를 착용하고 계신데도 보이는 거예요. 얇아서. 그게 인도 스타일이에요. 예전에는 목조 건물은 한 방에 길게 못 올려요. 기둥을 받치는 돌들인데 이중 삼중으로 돼 있다는 거는 뭐냐면 이게 건물이 단층 건물이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밖에서 보면 한 2층인데 안에는 통층인 거예요. 뚫려 있는 거예요. 아, 요즘 복층처럼 그런 느낌이었겠네요. 여기가 경주 전체에서 제일 좋은 자리예요. 완전 최고 명당이죠. 최고예요, 최고. 여기 이렇게 앉아가지고 쭈글 트고 있으면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원하고 바라는 모든 일이 여기 부처님 계시던 자리. 이루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금당이라 그랬었어요. 금당. 금빛 나는 분이 사시는 집. 진흥왕이 20살이 돼서 직접적으로 이제 내가 정치를 하겠다. 섭정 그만. 네, 새로운 궁전을 하나 만들어서 이제 자기의 정치적 역량을 펼쳐보기 위해서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 신궁을 자궁이라고도 하거든요. 자궁이요? 황제를 상징하는 색깔이 두 가지가 있어요. 색과 그 다음에 황금색. 아. 색은 처음 들어보네요. 황제를 상징하는 색깔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주색과 그 다음에 황금색. 아. 자주색은 처음 들어보네요. 자금성. 네. 아, 근데 이 자주색이 황제를 상징한다는 건 몰랐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불국사에 우리가 가보면 거기는 자하문이에요. 부처님 앞으로 들어가는 문이 자줏빛 안개의 문이에요. 아. 그래서 자주색이라고 하는 게 최고급을 얘기할 때 그래서 자자가 붙는 거구나. 나도 자. 현. 네. 네.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 바닥이 다 그런 거예요. 자, 현. 네. 여러분 지금 어떤 우리 설화와 민담과 이 고대사계의 황제 자현 스님과 함께하고 뿌듯해, 계십니다. 뿌듯해. 그러면 스님 말씀대로라면 여기 원래 궁궐터였다는 거예요? 궁궐을 지으려고 네.
여기가 원래 늪지대였었는데 샤머니즘이나 그런 무속 구조에서는 굉장히 신성한 땅이에요. 희생제 같은 걸 올리고 그 다음에 국가적으로 제사를 지내고 하던데요. 물을 빼고 흙으로 다시 메워요. 층층이 이렇게 시루떡처럼 하나하나 흙을 쌓고 그냥 덮으면 안 되고 그걸 공이로다가 다 이렇게 찢습니다. 직경 7cm짜리 방망이로다가 계속 이렇게 내려치는 거예요. 이 넓은 수도 땅을요? 없는 사람들이. 그리고 흙을 뿌리고 또 다지고 또 하고 또 다지고 그게 공기를 빼가지고 시멘트 같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정도로 단단해질 때까지. 와. 그래서 왕궁을 지으려고 했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그게 연못터니까 네네. 이게 늪지니까 여기서 용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황용. 궁궐을 지으려고 했는데 황용이 나왔다. 용이 승천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황제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진짜 왕궁을 지었어야 되는 거 아니었으니? 오히려 그걸 보면 야 여긴 진짜 궁궐터구나 이럴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황제가 못 되는 거예요. 왜요? 그래서 여기야말로 너무 신성한 데다. 내가 감당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거를 부처님에게 올리고 불사로다가 바꿔야겠다. 이렇게 해서 황룡사가 되는 거예요. 신라가 이제 화백제도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각제 비슷하다고요. 왕권이 좀 약했군요. 약해요. 그래서 버풍왕이 불교를 끌어들여서 왕권을 강화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그렇게까지 쉽지가 않았어요. 진흥왕도 그걸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어떤 이적이 있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왕궁을 짓다가 갑자기 돌변해서 사찰로 바꿔야겠어 라고 했을 때 신하들이 한마디도 못하는 문제가 나왔을 거예요. 그쵸. 용 정도는 나와야 그렇게 신하들이 반대를 못하죠. 이 사람들이 원래 용토템 관련된 무언가가 있었던 거고 그게 불교랑 이제 습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용은 결국 부처님을 호위하는 호범용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용이 나오고 절이 지어지면 그 기운을 왕이 또 받으면서 나라가 강해지고 약간 이런 것까지 다 계산하는 그러니까는 거네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기본 샤머니즘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용이라고 하는 토템을 불교에 수용해서 부처님 옆에 얘가 이제 지키는 일종의 어떻게 보면 수호천사 비슷한 걸로 역할이 재규정되는 거죠. 그렇네요. 그리고 이러한 부처님의 가피를 가장 입는 사람이 누구냐? 진흥왕인 거예요. 왕. 그걸로 왕권이 강화된다. 그렇게 해서 저를 창건을 했는데 울산으로 큰 배가 하나 들어왔대요. 외국에서. 뭘까요? 그냥 아무 뭐 뱃사공도 없는 거대한 배가 들어왔는데 그걸 열어봤더니 인도의 아쇼카 대왕이라고 하는 그 왕이 동이랑 금으로다가 부처님을 조성하려고 했는데 그걸 조성하지 못했대요. 자꾸 실패하더래요. 그러니까 그 태자가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 정도로는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연 있는 땅에 가서 불상이 되라 이래서 모든 재료들을 싣고 그 배를 바다에 띄웠대. 1000여 년 정도 이렇게 표류하면서 여기에 닿았대. 1700년 동안 배가 그냥 선원도 없이 돌다가 마침 도착한 게 울산이었고 그걸 진흥왕이 보고 가져왔다. 그 재료를 가지고 불상을 만들었더니 한 번에 만들어졌대. 그건 무슨 의미냐면 아쇼카 왕이 전 세계적으로 불교를 퍼뜨리는, 쉽게 말해 인도 전체에 퍼뜨리고 로마까지 불교 믿으라고 했었던 그게 아쇼카 왕이거든요. 그다음에 부처님 탑을 부처님 사리를 가지고 84,000개의 탑을 만들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불교적인 군주였는데, 이런 사람을 능가하는 부처님의 뭐라 할까 최애 그 정수를 가지고 있는 게 진흥왕인 거예요.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우리나라 방탄소년단이 마이클 잭슨의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러면 확 되듯이 뭔가 그 정도 아닌가요? 확 다가오는 비유는 아쇼카 아닌데 왕이 뭔가 불교계의 마이클 잭슨? 그 정도 레전드? 네. 뭐 그런 정도. 아닌가 봐. 이게 아닌가 봐. 이게 불경했나 봐요, 스님. 제가 이게 날아갈 것 같은데. 중국의 양무제가 가장 불교적으로 어떻게 보면 유명한 왕이에요. 아쇼카 왕도 넘어섰다는 청나라의 순치제라고 아세요? 나도 한 번쯤 내 손으로 버려보고 싶은 가진 사람이 놓는 거 너무 멋있어요. 전 안 가져봤으니까. 그렇게 어쨌든 그만큼 그 아쇼카 왕이라는 왕 이름은 그냥 불교 공부하다 보면 한 번씩은 들어볼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아쇼카 왕하고 중국의 양무제가 가장 불교적으로 어떻게 보면 유명한 왕이에요. 네. 그런데 진흥왕이 그거를 다 엎을 정도로
강력하다. 그래서 진흥왕이 이 황룡이 올라갔다는 것과 아쇼카 왕도 넘어섰다는 것이 결합되면서 진흥왕 순수비에는 진흥제라고 나와요. 황제. 황제까지는 아니고 네. 황제는 제보다 조금 더 높아. 그게 다 레벨이 있어요. 그래서 왕을 넘어서는 거예요. 왕, 제, 황제 이렇게. 언뜻 생각하기에는 아유 자기가 쓰고 싶으면 뭐 황제라고는 못 써요. 고종이 황제 칭하듯이 대한제국하고 황제 칭하듯이 그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국격에 맞춰서 군사나 인구나 어느 정도 이상이 갖춰졌을 때만 그 다음 글자들을 쓸 수 있었어요. 약간 세계적으로 룰이 조금 있었던 거네요. 아시아. 동아시아에는 만승천자 천승제후라는 게 있어요. 전차가 한 1000대 정도는 돼야 제후, 10,000대 정도 돼야 천자라고 한다. 그래서 이게 다 레벨이 있어요. 그 정도로 이게 제를 쓸 정도로 진흥왕이 이 황룡사 건립을 하면서 왕격이 확 높아진 그런. 그리고 실제로 부처님의 그러한 가피를 받으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신라가 강국으로 되는 초석들을 이 양반이 다 다지는 거죠. 왕위를 양도하고 출가해서 스님이 돼요. 우리 선배예요. 우리 선배예요. 우리 선배 중에 잘 나가는 선배들이 많이 있어요. 진흥왕, 버풍왕. 네. 청나라의 순치제라고 아세요? 들어본 것 같아요. 황제인데 네. 그것도 청나라가 굉장히 잘 나갈 때 황제예요. 네네. 그냥 때려치고 오대산으로, 중국 오대산으로 출가해 버렸어요. 나는 이런 것들은 다 별 볼 일 없다라고 본다. 이런 거는 뭐 너무 좀 부럽지. 약간 나도 한 번쯤 내 손으로 버려보고 싶은. 이건 다이아몬드 수저도 아니고 미국, 중국을 섞어놓은 것 정도의 국격을 가진 나라의 임금인 거예요. 황제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는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었어. 그리고 멋있어. 출가시를 하나 딱 써놓고 그 다음에 오대산으로 딱 들어가서 나중에 아들이 만나러 와요. 안 만나줘요. 난 이제 출가한 사람이니까. 네. 가진 사람이 놓는 거 너무 멋있어요. 전 안 가져봤으니까.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그 장육존상을 만들게 되거든요. 장육존상이 어느 정도 높이의 상이냐면 1장 6척 16. 한 장이 옛날 척이 20cm짜리 척도 있고 그 다음에 30cm짜리 척도 있고 25cm짜리 척도 있고 도량이 달라요. 근데 이거 지을 때는 30cm. 고구려 척 35cm짜리. 그러니까 1장 6척이면 35 곱하기 16을 해야 돼요. 350cm 플러스 6. 6, 38, 그 다음에 190cm. 네, 그러니까 한 5m 30? 5m가 약간 넘는 여기에 그 상을 세 분을 세웠어요. 와 잠깐만요. 여기에 세 개가 다 5m가 넘으면. 아니 양옆에는 좀 작아요. 오. 가운데 메인이 5m가 넘는 상이 여기 올라오는 거예요. 그 어디 생각하시면 되냐면 금산사 미륵전. 미륵전에 보면 이렇게 서 있는 큰 미륵 부처님이 계시거든요. 그 정도보다 더 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록에 의하면 부처님 키가 1장 6척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뭐랄까 신화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그걸 맞춰서 만든 거예요. 예, 거기에 맞춰서 그게 그 불상이 서 있던 자리가 여기예요. 그리고 이 자리가 이 황룡사에서 제일 좋은 자리예요. 명당 자리예요. 네, 명당 자리고 신라 전체에서 제일 좋은 자리예요. 그 당시 진흥왕 치세에 신라 전체를 아울러서 가장 좋은 자리가 이 자리예요. 그래서 여기에 앉아서 뭐든지 기원만 하면 그냥 다 이루어진다라고. 잠깐만요, 스님. 잠시만요. 일단 앉아서 기원을 하면 된다는 거죠, 스님. 그리고 그 상이 입상으로 컸기 때문에 여기다 이렇게 꽂아 놓은 거예요. 이렇게 동으로. 여기 구멍이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이제 발이 거대한데 발 밑에다가 촉을 박아가지고 넘어질까봐 네. 그렇게 해서 여기다 꽂았던 자리고. 이 뒤에는 여기는 광배. 광배 꽂는 자리. 광배는 나무로 만들었어요. 여기는 동으로 만들었고. 동? 네. 나무. 동으로 만들고 나무로 만들었는지 어떻게 알까요? 글쎄요. 다 사라졌는데 그러니까요. 어떻게 알았을까? 딱 보면 알아요. 우리는. 어떻게요? 아까 저 금강역사도 나무로 만들었어요. 어떻게 알아요? 그걸? 돌을 그냥 관찰하면 그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냥 눈썰미. 저 알 것 같아요. 나무는 평평하게 깎을 수 있으니까 여기 꽂는 것도 평평하고, 동은 좀 나무보다 만들기가 어려워서 이 돌을 그 만들어진 불상 바닥 모양에 맞춰서 깎은 거예요. 아닌가요? 아니 그런 건 땡. 아니고요. 엄청 두뇌 풀가동했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네.
큰 불상이 한 5m짜리 이렇게 서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서 있는데 이건 동이야. 동. 그러니까 여기에 몽고 군사들이 와서 불을 질렀을 때 이 동은 녹아내려요. 그렇죠. 약하니까. 근데 이게 목조 건물이다 보니까 목조 건물이 어느 정도 이상 불이 타고 이제 동도 좀씩 녹을 거 아니에요? 네. 기와나 이런 쪽은 안 타요. 맞아요, 보통 맞아요. 목조 건물이 평당 1평당 지붕에 올라가는 무게가 1톤이 올라갑니다. 그게 흙하고 기와 무게예요. 그래서 그거는 타질 않아요. 흙하고 기와니까. 그렇죠. 그래서 나무가 어느 정도 견디다가 앞뒤로 기와들이 조금씩 흘러내리고 네. 그다음 중앙에 있는 기와는 그대로 있다가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면 폭 가라앉아 버려요. 그렇죠. 푹 꺼져 버려요. 네. 그러니까 물을 뿌리면 쓰러질 수 있는데 물을 안 뿌리고 그냥 냅두면 어느 정도 타다가 힘의 균형이 위에서 이걸 못 버티니까 훅 꺾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면 동이 녹아내리다가 이게 다 녹지 않은 상황에서 이 부처님 머리 위로 이 기와 무게가 쫙 떨어졌겠죠. 네. 그때 부처님이 앞으로 쓰러지거나 뒤로 쓰러지거나 지금 쓰러졌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돌이 갈라지는 거예요. 이 돌이 갈라진 균열을 자세히 살피면, 이 흙을 긁어내고 자세히 살피면 앞으로 쓰러졌는지 뒤로 쓰러졌는지 알 수 있어요. 돌이 깨진 결을 보면. 지금 같아서는 앞으로 쓰러진 것 같아요. 이게 결 자체가 이렇게. 스님 그러면 여기가 남은 건 어떻게 아는 거예요? 남은 건 어떻게 하냐면 네. 여기는 봐봐. 여기는 돌이 안 깨졌잖아. 나무기 때문에 그냥 이건 탄 거예요. 아 그대로? 그치. 아. 타버리는 거예요. 여기는 동이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쓰러지면서 이 거대한 돌까지 꺾어낼 수 있는, 부러뜨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거고 균열시킬 수 있는 거고 네네. 여기는 나무니까 그냥 타다니까 그냥 여기는 꺾어진 그게 없는 거예요. 제가 그냥 소복이 그렇지, 쌓였겠네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엄청 신기하다. 이렇게 들으니까는 뭔가 그 당시에 탈 때도 어떻게 이 절이 막 탔는지도 막 머릿속에 그려지는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아니, 좀 뭐 그 그려봤어요, 정도까지, 그려봤어요. 그 정도까지. 그리고 양 옆에는 요 사이즈보다 지금 작죠. 원이 작아요. 네, 작죠, 작아. 높이도 좀 작았겠다고 볼 수 있겠네요. 어깨 정도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대종소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주인공은 크게 하고 그다음에 옆에 이제 보여는? 작게 하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게 밸런스도 맞는 것 같고. 그래야 시선 집중도 잘 되고. 그렇네요. 광배 얘기를 했는데 광배는 좀 복잡하거든요. 복잡했을 경우에는 나무를 쓰는 경우가 있고 동을 썼을 가능성도 있긴 있어요. 사실은 동을 썼을 가능성도 있긴 있어요. 근데 동으로 만들면 그렇게 치밀하게 잘 안 나와요. 아니면 두 가지 버전을 썼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화려한 중앙 메인의 광배는 나무로 쓰고 금으로 이렇게 다 입혀놓으면 구분을 거의 못합니다. 그리고 양옆에는 좀 심플하게 만들어서 동으로 했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런 추정도 가능하냐면 이쪽은 또 사실은 돌이 부러졌거든요. 그렇네요. 깨졌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단서들을 가지고 추정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뭐 알 수 있느냐?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정답은 몰라요. 그러니까 정답은 모르는 상황에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전문가들 그냥 우기면 돼요. 논문을 먼저 써놓고 계속해서 우겨갑니다. 그러면 뒷사람이 그걸 읽으면서 아 맞는가 봐 이러면서 계속 따라와요. 약간 동의한다는 댓글이 달리는 것 같은 거네요. 그렇지. 근데 전문가하고 이제 비전문가의 차이는 뭐냐면 비전문가는 모든 자료를 검토하지 않고 다른 반론 자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건 비전문가. 전문가는 모든 반론 대상을 다 검토해보고 특별한 내용이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것 같은 데서 자기 생각으로 정합성 있는 추리를 해내는 게 전문가. 뭔가 이 연구자의 관점에서 나온 추론들 이다. 인문학자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많은 논문 실적을 가지고 있는 가장 많은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게 접니다. 스님 이제 가요.
아니 이 옆에 잠깐만 보고. 그런 건 제가 말씀을 드려야죠. 셀프로 하시면 옆에. 어떡해요. 아니 나 혼자서도 할 수 있어. 사촌왕 이런 거 들어봤잖아요. 그쵸.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아요. 뭐 방이 따로니까요. 그래도 너무 없어 보이지 않아요? 이게 세트도 아닌데. 어쨌든 그만큼 그 아쇼카 왕이라는 왕 이름은 그냥 불교 공부하다 보면 한 번씩은 들어볼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아쇼카 왕하고 네. 중국의 양무제가 가장 불교적으로 어떻게 보면 유명한 왕이에요. 네. 그런데 진흥왕이 그거를 다 엎을 정도로 강력하다. 그래서 진흥왕이 이 황룡이 올라갔다는 것과 아쇼카 왕도 넘어섰다는 것이 결합되면서 진흥왕 순수비에는 진흥제라고 나와요. 황제. 황제까지는 아니고 네. 황제는 제보다 조금 더 높아. 그게 다 레벨이 있어요. 그래서 왕을 넘어서는 거예요. 왕, 제, 황제 이렇게. 언뜻 생각하기에는 아유 자기가 쓰고 싶으면 뭐 황제라고는 못 써요. 고종이 황제 칭하듯이 대한제국하고 황제 칭하듯이 그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국격에 맞춰서 군사나 인구나 어느 정도 이상이 갖춰졌을 때만 그 다음 글자들을 쓸 수 있었어요. 약간 세계적으로 룰이 조금 있었던 거네요. 아시아. 동아시아에는 어. 만승천자 천승제후라는 게 있어요. 전차가 한 1000대 정도는 돼야 제후, 10,000대 정도 돼야 천자라고 한다. 그래서 이게 다 레벨이 있어요. 그 정도로 이게 제를 쓸 정도로 진흥왕이 이 황룡사 건립을 하면서 왕격이 확 높아진 그런. 그리고 오. 실제로 부처님의 그러한 가피를 받으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신라가 강국으로 되는 초석들을 이 양반이 다 다지는 거죠. 왕위를 양도하고 출가해서 스님이 돼요. 우리 말년에. 선배예요. 오. 우리 선배예요. 우리 선배 중에 잘 나가는 선배들이 많이 있어요. 진흥왕, 버풍왕, 네. 청나라의 순치제라고 아세요? 들어본 것 같아요. 황제인데 네. 그것도 청나라가 굉장히 잘 나갈 때 황제예요. 네네. 그냥 때려치고 오대산으로, 중국 오대산으로 출가해 버렸어요. 나는 이런 것들은 다 별 볼 일 없다라고 본다. 이런 거는 뭐 너무 좀 부럽지. 약간 나도 한 번쯤 내 손으로 버려보고 싶은. 응. 이건 다이아몬드 수저도 아니고 미국, 중국을 섞어놓은 것 정도의 국격을 가진 나라의 임금인 거예요. 황제인 거예요. 그런데 아 이런 거는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었어. 그리고 멋있어. 출가시를 하나 딱 써놓고 그 다음에 오대산으로 딱 들어갔어. 나중에 아들이 만나러 와요. 안 만나줘요. 난 이제 출가한 사람이니까. 네. 가진 사람이 놓는 거 너무 멋있어요. 전 안 가져봤으니까. 그렇게 해요. 여기가 황룡사 9층 목탑 자리예요. 여기가 진짜 황룡사의 센터죠, 스님. 제일 중요한. 아니에요. 아까 저 자리. 아, 그래요? 왜냐하면 네. 여기는 장육존상을 모시고 난 뒤에
그러니까 저 자리를 먼저 건물을 지어놓고, 네. 그러니까 저희가 메인인 거죠. 부처님 자리고 메인이고, 이거는 100년 뒤에 만들어진 거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냐면 황룡사 하면 황룡사 구축목탑을 먼저 떠올리기 때문에 이 자리가 메인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시기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100년 뒤에 만들어지니까 원 자리가 제일 좋은 자리는 벌써 차지가 된 거죠. 두 번째 정도 될까요? 아니, 두 번째도 안 돼요, 사실은. 생각보다. 왜냐면 명당이라고 하는 게 한 네. 자리에 이렇게 몰려 있지 않아요. 한 곳에 막 몰려 있지 않아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저 자리가 메인 자리고, 실제로 이 황룡사 구축목탑이 그 당시 어떻게 보면 전 세계 목조 건물로서는 가장 높은 탑이거든요. 그래서 신라 삼보라는 게 있어요. 세계의 보물인 네, 거죠. 네, 그게 장육존상, 그 다음에 여기 황룡사 구축목탑, 그 다음에 진평항의 천사옥대라는 게 있어요. 천사옥대는 하늘의 제석천이 내려준 옥대. 옥으로 된 허리띠인데 허리띠. 그 옥 하나하나가 뭐랄까 용이라고 할까, 또 뭐 이런 게 있어요. 보통 옥이 아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아주 강력한 뭔가 상징성을 가지는 신이 보호해주는 왕. 그러면 신라의 세 개의 보물 중에 두 개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청나게 대단한 거죠. 선덕여왕 당시에 왕권이 흔들려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전에는 왕이 전쟁에 대한 것도 직접 이렇게 지휘를 하는 거예요. 요즘처럼 대통령이나 이런 수상이나 이런 분들은 제가만 하는 게 아니고 네. 직접 지휘해서 좀 나서면 훨씬 강력하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 누가 있었냐면 백제에 무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무왕 들어봤어요. 시호만 봐도 얼마나 센지 알 수 있어요. 무자 들어가면 무조건 셉니다. 그쵸. 이게 주먹입니다. 문자가 아니라 무자니까. 무자. 그러니까 문자나 세자가 들어가면 이거는 공부하거나 문화를 창달하는 왕들이에요. 그리고 한무제, 뭐 아무튼 무자만 들어가면 주변을 다 때리는 그런 왕들이에요. 아주 폭력적인 센 캐릭터. 그래서 저쪽에서는 왕이 직접적으로 군사를 지휘하면서 막 움직이고 있는데 이쪽은 여왕이니까 그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게 이제 나중에 김유신 세력이 강력해질 수 있는 이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왕권이 더 흔들리고 당세종도 선덕여왕을 직접적으로 해서 약간 이렇게 조롱하는 듯한, 뭐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 사신이 갔는데 자꾸 이렇게 나라가 흔들리니까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당태종이 뭐라고 했죠? 너네 나라가 여자를 왕으로 써서 그러니까 세상에. 내가 내 종실 중에서 사촌에다 이렇게 하나 보내줄 테니까 왕으로 삼는 게 어때? 뭐 왕 이런 바꿔라. 식으로 세상에. 그러니까 너네 나라 안에서 바꿔라도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 내 친척 중에 한 명 보내줄 테니까 왕해, 뭐 이런 쪽으로 나오는 거예요. 와, 대박이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되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제 불교적인 힘을 이용해서 성골들은 부처님의 가호를 받고 있는, 그 다음에 이제 제석천의 보호를 받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면, 너네 왕은 이 한국 사람이 아니고 인도의 크샤트리아 종족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렇게 뭔가 차별을 확 네. 두려고 하는 거네요. 그래서 왕과 일반인들은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그리고 부처님과 그 다음에 제석천 하느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게 너네 왕이야 라는 얘기를 뭘 해주는 구절이 있어요. 그게 제석천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석천 신앙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 말이 100%또 틀린 말도 아니에요. 왜요? 왜냐면 이 신라 사람들은 중앙아시아 쪽에서 내려오는 사람이에요. 원래 원래 계통 자체가. 이동해서 온 사람들이라는 네. 거죠? 그리고 여기 김할지라고 하는 신라의 시조, 경주 김씨의 시조도 원래는 투 김일제 후손이에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 네. 중앙아시아의 흉노족 중에 휴도왕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 김일제예요. 이름이 좀 흉노족 이러니까 왠지 오랑캐, 우리 역사 시간에 배웠던 오랑캐 같아요. 우리도 오랑캐. 우리도 오랑캐인가요?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도 오랑캐예요. 그렇군요. 네. 오랑캐라는 말이 중국 외에는 다 오랑캐. 예. 우리도 오랑캐. 우리도 오랑캐. 아하. 그건 이제 요즘 밝혀진 얘기예요. 그래서 전에는 김할지가 뭐 하늘에서 내려왔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는 김일제의 후손이다라고 하는 게 문무왕 비석이 발견되면서 아주 그것도 드라마틱한 얘기예요. 집에 수도가에 이렇게 빨래판 같이 썼던 돌이 있었는데, 그게 뒤집어지니까 문무왕 비석이고 거기에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빨래를 하나 뒤집었는데 비석이고. 경주가 참 값을 그런 일이 따질 수 많네요. 없는 어마어마한 가치의
문화유산이었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집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훨씬 더 중요한. 정말 어. 믿을 수 없는 경주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족보가 이제 밝혀지는 거고, 그 휴도왕이 휴도가 붓다, 부도의 음사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한무제때 사람인데, 그래서 불교를 믿었던 왕인가라는 추정도 가능해요. 그리고 그 휴도왕이 금인을 모셨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금으로 된 사람. 아, 그러면 불상일 것 그렇게 같은데요? 추정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경주 김씨가 되는 거거든요. 금씨. 네, 아. 김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는 김씨가 거의 없어요. 맞아, 없어요. 거의 없어요. 중국에 거의 없고, 박씨는 철저하게 이 동네 성이에요. 중국에는 아예 없다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무슨 얘기가 있냐면, 경주김 씨들한테 무슨 얘기가 있냐면, 우리는 부처님을 모시던 성씨, 부처님을 성으로 삼은 금씨니까 네. 원래는. 금인을 모셨다 그래서. 그리고 그런 경주김 씨랑 관련된 게 누구냐면 청나라 황제족이에요. 그 애신강라 씨도 내나 김씨 계열이에요. 애신강라 씨. 청나라. 예. 네. 예, 그래서 거기까지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선시대 때 청나라에서 우리 형제하자라고 했더니, 우리가 어디 오랑캐 놈의 새끼들이 이래가지고 병자호란. 그렇군요. 그게 또 그렇게까지 이어지는 거군요. 근데 스님, 이 돌도 뭔가 심상치 않은데 이거 탑 안에 있었던 돌인가요? 아니에요. 이 황룡사와 관련돼서 삼국유사를 보면 네. 가섭불 연자석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아까 제가 저쪽에 설명할 때 가섭불 신앙이 있었다. 네네. 가섭불은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보다 이전 선배 부처님이에요. 네네. 그런데 그 가섭불을 신라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섭 부처님이 우리나라 경주에 와서 수행을 하신 적이 있어, 참선을 하신 적이 있어, 이런 얘기를 해요. 무슨 근거로요? 인도에 가면 네. 예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인 도마 무덤이 있어요. 첸나이에. 네. 그리고 저 터키에 가면 모세 지팡이가 있어요. 모세 지팡이가 터키에 있다고요? 뭐지? 세례 요한의 손목뼈도 있어. 손목뼈가 있고. 네. 모세 지팡이 진짜 압권이에요. 왜요? 왜? 나무 지팡이에요. 그렇겠죠? 아, 잠깐 다 썩었을 텐데. 나무 지팡이는 그냥 하나도 손을 안 대고 냅둬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썩잖아요, 모세 시절이면 뭐- 존재할 수가 없어. 가짜인데? 그런 이야기들이 터키의 그 술탄, 그러니까 네. 황제, 네네. 황제는 굉장히 터키 제국이 강력할 때는, 오스만 투르크가 강력할 때는요, 유럽이 흔들흔들할 정도로 강력해요. 맞아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그 사람이 모은 유물이에요. 그 컬렉션이라고. 그러니까 엄청난 거예요. 그렇지만 모세 지팡이는 작아일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이 다 나오는 게 뭐냐면, 우리야말로 가장 신성한 걸 가지고 있는 정통 계승자예요. 사실은 베드로 성당도 비슷한 얘기예요. 베드로뼈가 그때 나올 수도 없는 거고, 그쵸. 그 다음에 베드로가 어떻게, 그 당시 이제 초기 이 교회라고 하는 게, 초대교회라고 하는 게 처음부터 뜬 상황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건 또 마찬가지잖아요. 산티아고 순례길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그냥 막 별빛이, 빛이 보여서 가보니까 무덤이 나왔다. 그게 왜 하필 그 시절에 나와? 다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야말로 이러한 종교 전통이 어떠한 뭐랄까 정통성을 가지고 있어.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신라 사람들도 그랬던 거네요. 신라 사람들은 우리가 가장 부처님을 잘 모시고 가장 부처님의 가피를 받는 게 바로 우리야. 우리 동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그러니까 백제나 고구려하고는 급이 틀려. 그리고 그것에서의 메인은 누구냐? 가장 핵심은 누구냐? 왕이야.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렇네요. 대충 아시겠죠? 네. 그게 아까 그 장육존상 만든 그 이야기에서 나오는 거고. 맞아요. 그래서 이 황룡사에 저 장육존상, 그다음에 구충탑과 더불어서 또 하나의 메인 유물이 가섭불 연자석이라는 게 있어요. 연좌석? 가섭 부처님께서 앉아서 앉아? 참선하시던 자리. 그럼 이 돌에 앉아 계셨다는 건가요? 이 돌이 그 돌인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그런데 돌아가신 장충식 선생이나 이런 분들은 이 돌을 그 돌로 추정을 해요. 원래 이련의 기록에 보면 이련 스님은 최소 두 번 황룡사에 왔어요. 불나기 전에 왔었고 불난 뒤에 왔었어요. 원래 그 가섭불 연자석은 저 법당 뒤쪽에 있었대. 뒷마당. 뒷마당 쪽에 있었대.
그리고 그러면 여기 불란디에 오니까는 그거는 이제 땅에 파묻혀 네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돌의 둘레가 3아름 정도 되고 네. 돌의 둘레가 3아름 정도 되고 돌에 불을 맞아 가지고 균열이 간 거를 쇠퇴로다가 이렇게 둘러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돌이 너무 엉뚱하게 여기에 있어. 이게 아마 가속불 연자석이었을 거고 화재가 나고 난 뒤에 여기 이게 이제 이 황룡사 9층 목탑의 주심 초석이라고 하는 건데 네. 찰주라고 하는 가장 중심 기둥이 올라가는 중심 지역이에요. 딱 정중앙인 네. 거군요. 그리고 이 밑에 지금 부처님 살이랑 그런 게 모셔져 있었다고. 이 밑에. 그런데 이제 스님들이 불나서 가는 과정에서 이제 여기를 철수하는 과정에서 여기에 유물이 있다는 걸 스님들은 아는 거예요. 알죠. 하지만 사리를 스님들이 도굴해 갈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덮었을 거다라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덮개돌로 아무도 못 가져가게. 이 정도면 진짜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건 아는 사람만 아는 거고 보통 사람은 네네네. 모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돌이 아마 그런 돌일 거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그 돌인 게 확실하게 알 수는 영원히 없어요. 네네. 하지만 추정상으로는 실제로 비슷해요. 이게 한 3발 정도 되는 그쵸. 것도 맞고 3번. 네. 어. 이렇게. 이 돌이 그렇게 되면 가장 신령한 돌이에요. 그렇네요. 경주 전체를 가섭 통틀어서 부처님이 앉아 계셨던 거니까. 앉아 계셨다는 말이 무슨 의미냐면 네. 앉아 계셨다는 무슨 의미냐면 이 돌은 어떤 돌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경주 사람들이 이 신라 사람들이 믿는 가장 신성한 돌이고 그게 불교적으로 결합되는 거예요. 불교적으로 결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이 에너지가 엄청 충만한 돌이에요. 그래서 아까 저 자리하고 네. 이 돌에 이렇게 앉으면 앉아야 되는구나. 인생이 네. 이렇게 하면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뭐 원하는 건 다 이루어져. 뭘 빌어야 되지? 김시습 시나 이런 데 보면 네. 약간 돌이 기울어져서 이건 조선시대 얘기니까 그렇게 정확한 얘기는 아니에요. 앉아있기는 편했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여러 가지 그렇네요. 스토리들을 맞춰보면 그럴듯해요. 여기서 삼배하면 대박이겠다. 이 기울어져 삼배는 못 하려나? 원래는 네. 이런 자리는 네. 이마를 대고 이마를 대고 이렇게 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에너지가 느껴져요. 그리고 와. 신령한 돌은 약간 따뜻해요. 진짜 근데 그건 맞아요. 여기 지금 오늘 날씨가 좀 추운데 신령한 돌은 약간 따뜻해요. 저 이렇게 안에서 약간 올라오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목탑은 이 대각선 길이 있잖아요. 대각선 곱하기 2 정도를 하면 제일 아름답나요? 거의 그게 사이즈라고 보시면 돼요. 오, 재밌다. 그러면 이런 거 탑 볼 때 그러니까 여기는 대각선 지금 길이 곱하기 사이즈가 나왔지만 네. 사이즈가 안 나오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땐 그렇게 계산을 해볼 그런 수 식으로 계산해 본 있겠네요. 거예요. 그래서 대충 추정을 해요. 대충 추정을 해요. 그리고 여기가 60년대까지 다 민가가 있었어요. 얼마 전까지 저쪽은 실제로 건물들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집이 있었다고요? 민가가 있어서 이게 보존이 됐던 거예요. 왜요? 민가가 있고 담 있고 이러니까 이걸 누가 어떻게 치워서 뭘 밑에 있다는 생각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팍 깔고 있었다니까 여기가 다. 여기가 이렇게 절토로 보존돼 있으면 누가 이걸 훼손할 수도 있는데 네. 그냥 동네라서 다들 신경을 안 썼군요. 집안에 그냥 이런 돌이 하나 있는 거예요. 다들 막 할머니들이 그냥 빨래하다 뒤집으면 비석 나오고 타작하다 뒤집으면 불상이고 그랬던 거죠. 아니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아니에요? 아무튼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 그 민가 때문에 보존이 됐는데 박정희 대통령 때 1960년대 얘기예요 지금. 여기가 중요한 데니까 민가를 다 소거를 해라. 다 드러내라. 네. 요즘 같으면 이제 뭐 뻗이고 난리 알바기도 하고 나죠. 이제 하겠지만 그때는 이제 이렇게 뻗이면 신선이 되고 이런 시절이 있어요. 약간 검은 옷 입은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찝차로 데려와서 네. 이렇게 한번 이렇게 딱 갔다 오면 사람이 예, 말을 잘 들어요. 굉장히. 이렇게 되죠 이렇게. 예. 그래서 그냥 공시지가 받고 너무 무서운 시대예요. 공시지가 받고 나가야 돼. 공시지가도 요즘보다 현격하게 낮아요. 실거래가보다. 그래서 공시지가를 받고 나가면 이 근처에서 집을 못 집을 살 수가 없어. 그런데 그때는 또 한마디도 안 했어요. 안 가면 잡혀가니까.
그죠? 안 가면 안 가로 안 가나? 가면 안 가로 가니까. 그래서 그때 60년대에 어쨌든 집을 다 여기를 내보내고 걷어낸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눈 밝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기 봐봐, 일로 와봐. 힌트가 있어요. 여기 힌트가. 여기 이렇게 금이 거져 있는 거예요. 이것도 아까 말씀처럼 부서진 건가요? 아니에요. 이거는 인위적으로 금을 누군가 근 거잖아요. 아 이건 딱 봐도. 똑바르네요. 네, 그렇죠. 네. 홈을 파놓은 거예요. 네. 여기하고 지금 홈을 판 거예요. 이쪽은 좀 무성의한 홈, 이쪽은 성의 있는 홈. 똑바로 팠어요. 성의 있는 홈. 이게 뭐냐면 물길이에요. 물이 빠지는 배수로예요. 여기에 물길이 있다고요? 배수로. 아 비와? 아 근데 비가 새지 않을 그러니까 비가 왔을 때 텐데. 이 안쪽으로 물이 들어가지 말고 밖으로 나오라는 뭔가를 누가 해놓은 거예요. 물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게 있다. 그쵸. 아. 그러니까 스님들이 여기 불나서 나중에 철수를 할 때 네. 여기에 유물이 있다는 걸 알고 물길을 빼놓고 돌로 눌러놓고 이중으로 해놓고 간 거예요. 아 물은 빠져서 훼손은 안 되고 그쵸, 열을 그쵸. 순 없게. 예, 예. 아. 그렇게 해놨는데 이거를 보고 누군가 추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장재열 거사님 같은 분만 있으면 이게 그대로 보정이 됐을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근데 어떤 사람 눈에는 이걸 딱 보고 또 추리를 한 거예요. 이 안에는 아. 분명히 물이 들어가면 안 되는 무언가가 존재하는구나 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돌은 60년대가 되면 그렇게 큰 돌이 아니에요. 그렇죠. 옮길 수 있는 수준이죠. 그래서 뭘로 했냐면 자키 타이어 네. 펑크 났을 때 이렇게 드는 거 네, 있잖아요. 네, 그걸로 이걸 들어요. 드러내고 밤에 와서 들고 네. 망치로다가 박물관에 이렇게 큰 돌이 있거든요. 이 네. 덮개석 네. 그거를 깨고 유물을 들고 가는 거예요. 대박. 들고 갔는데 네. 이제 스토리가 또 재밌는 스토리가 있어. 뭐죠? 기가 막힌 스토리가 있어. 그 당시에 이런 유물을 안 사주면 모르는데 사주는 데가 있었어요. 아. 그게 호암미술관. 호암이 이병철 회장 호거든요. 이거 굉장히 막 깊은 얘기가 나오는데요. 호암미술관 네. 같은 데서 계속 문화재를 이제 도굴된 문화재를 사줬다고요? 아니 도굴된 거를 사지는 않는 게 원칙인데 네. 그냥 문화재를 다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더 그런 거를 가지고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쵸, 아무도 그쵸. 안 사면 모르지만 그게 값이 된다더라라는 걸 그러면 이제 소문이 계속 나니까. 가지고 오는 거예요. 오. 근데 그때 어떻게 거래를 하냐면 네. 굉장히 재밌어. 굉장히 재밌어. 이거 방송 나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쉽게 가르쳐 줄 수 없는 거를 내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건 그럼 이거 우리가 우리가 저한테만 좀 1회 만에 문 네. 닫을까봐 내가 얘기해 주는 거라니까. 이거 아, 얘기하셔서 문 닫으면 어떡하죠? 던져요? 저 이거 다 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쪽에 이걸로 하와이 가야지. 당시에 직거래를 어떻게 했냐면 네. 이게 직구로 하는 거거든요. 만나서 판매자, 어. 구매자. 근데 만나면 안 돼. 이건 지금 물건이 작물이잖아. 네. 그러니까 파는 놈은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도 작물이 아닌 것처럼은 하지만 실제로는 작물인 걸 이쪽도 전문가들이 아는 알죠.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지? 네. 그러니까 서로 아닌 거라고 얘기는 하지만 서로 다 아는 거예요. 그럼 약간 뒤로 돌아서 약간 요렇게 가나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는 돈과 전문가가 있고 네. 저쪽에는 그 도굴꾼이 있는 거예요. 오. 집 담을 놓고 야 돈 던져. 그래서 보따리로 돈을 던지면 던져요. 이쪽에서 물건을 유물을 그런 중요한 유물을 던져요? 던져. 그렇게 해서 이쪽에서 그걸 봤어. 맨 처음에 야나기 무네요시라고 일본 사람인데 한국 문화를 너무 사랑한 사람이 있어요. 이 양반 밑에 이제 우연 고요섭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 밑에가 황수영 선생이고 장충익 선생이고 그 밑에가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장충익 선생님한테 직접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그 어른 살아계셨을 때. 그런데 그걸 까보니까 황룡사 유물인 거예요. 이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던져서 던졌는데 너무 크게 황룡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리 쉽게 말해서 호암이라도 소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돈을 띨폭 잡고 신고를 한 거예요. 신고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 더 넘겨준 돈 아깝지만 그래도 이건 그냥 너무 사이즈가 크니까 신고하자. 이거 신고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사람들이 잡혀요. 그래서 이제 유물이 세상에 드러나게 됐는데 문제는 도굴꾼들이 진짜 나쁜 게 뭐냐면 네. 유물의 위치를 알 수 없다는 거하고 얼마가 들어 있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수습된 사리가 7가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7가가 있었는지 그 기록에 보면 더 많은 걸로 지금 나오는데 어. 이제 걔네는 배째락 하는 거예요. 원래부터 이거밖에 없었다. 저 이거 다 낸 거예요. 왜냐면 다 내면 형량을 줄여주겠다 해도 그런 사람들은 그냥 좀 살다 나와서 그래. 또 이렇게 맞아요. 재생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 그런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훔치게 만약에 10과면 한 3과 숨겨놓고 유물들이 얼마가 있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유물의 총량, 뭐 는 사람한테 대지를 해볼 수도 없고. 그분은 1000년 전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최근까지 60년대 중반이면 최근이잖아요. 그렇죠. 그때까지도 저 그대로 보존이 됐었던 게 더 잘해보려고 인가를 소거한 게 오히려 이게 절단이 난 거예요. 그렇네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사건. 오히려 표적이 돼서. 네. 그러면 스님 그런 유적들이 그래도 유물들이 조금씩은 우리가 발견돼서 보존되고 있는 것들이 모인 게 저기인 건가요? 아니 그거는 이제 국립경주박물관이고 저기는 우리가 여기 너무 황량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으니까 저쪽에다가 황룡사 구층목탑 같은 거를 이제 작게 재현해서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데를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저쪽으로 또 갈 거예요. 네. 그리고 그 가기 전에 여기 한 군데만 더 보고 에밀레 종의 4배짜리 종이 여기 있었어요. 에밀레 정도 크던데요, 네. 그거? 와. 근데 이게 루랑 각이랑 뭐가 다른 거예요? 각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거, 사람이 살 수 있는 막힌 공간. 루라고 하는 거는 트인 뚫린 공간. 네. 아, 경회루 같은 거? 네, 네. 아. 여기에 여기 에밀레종의 4배짜리? 에밀레 종은 그게 해공왕 때 만든 거고 여기는 같이 절이 만들어질 때 만들었다면 진흥왕 때 만들었다면 더 대단한, 그러니까 연대도 더 올라가는 더 큰 종이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종각 털을 보면 네. 기둥이 둘로 돼 있어요. 이렇게 이중으로. 이것도 높았다는 소리네요. 아니 높았다는 게 아니고 이건 너무 무거웠기 때문에 무거웠기 때문에 하중을 견뎌야 되니까 이중으로 기둥을 만드는 거예요. 지지대가 여러 개였다. 그러면 종이 얼마 정도 되느냐면 거의 한 80톤 가까이 되거든요. 80톤이요? 그래서 이렇게 이 정도로 테두리를 돌렸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지금 크기가. 이만큼이 지금 네. 다 종이었겠네요. 그리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종이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종이에요. 왜요? 그래서 코리안벨이라는 학명 자체가 따로 있어요. 조형미도 그렇고 소리에 나오는 것도 그렇고 훨씬 더 대단하거든요. 종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기회 되면 또 따로 얘기를 해드릴 건데 우리나라 종에 얽힌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렇게 큰 주물로 종을 만들고 그거를 1000년이 넘도록 치는 데는 없어요. 그런 종은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 독립기념에서 그 만드는 종이 있잖아요. 몇 번씩 다 깨져가지고 박물관으로 간 거예요. 우리는 저거를 최근까지 그냥 계속 쳤던 거예요. 맞아. 그러면 스님 여기 있는 종이 엄청 크다면 그건 뭐 황룡사가 불타거나 할 때 없어지진 않았겠네요? 녹았겠죠. 지금 저 낙산사 화재 났을 때 동종 녹듯이 녹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 종이 안 녹았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안 녹아서 이제 임진왜란 때 왜구들이 그걸 가지고 가서 저 감원사 앞에 간포 앞바다에 대종천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 종이 빠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가다가 이제 떨어뜨려 가지고 거기가 대종천이 됐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말 같지도 않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시대적으로 너무 차이가 나서 임진왜란하고 황룡사가 불탄 1200년대하고는 너무 멀죠. 네, 시차가 너무 크죠. 그래서 이게 실제로 안 녹고 그냥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 며칠 만에 없어집니다. 왜요? 왜? 훔쳐가서요? 현찰이에요, 현찰. 그렇네요. 현찰. 조선시대 때 구리반지 하던 시절이라고 생각해 보면 이건 엄청난 돈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한 80톤짜리 황금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고 일어나면 없어집니다. 순식간에 그냥 자고 일어나면 없어집니다. 어떻게 가져갑니까? 몰라. 그냥 없어지는 거야. 돈이니까 없어지는 거야. 이거 무조건 없어지는 거야. 정말 허리 부서지더라도. 그리고 실제로 녹아요. 그러니까 동주물은 생각보다 녹는 점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래서 종각이 불탈 정도면 거의 반 이상은 녹았다고 보시면 돼요. 그 정도로 큰 종이어도 생각보다는 잘 녹는 거네요.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으로는 종각이 불타도 이건 금속이니까 그쵸, 잘 안 그쵸. 녹을 거예요 라고 맞아요.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렇지는 않아요. 엄청 그리고 그걸 크고 두꺼울 보여준 게 테니까.
그걸 보여준 사건이 낙산사 화재 때 그 보물 종이 완전히 녹아서 지금. 아, 황룡사 역사문화관이구나 여기가. 이렇게 없었는데 스님은 괜찮은데 저는 색깔 때문에 그래요. 지금 저 색에 반응을 해서 그래요. 여러분 제가 저는 이제 하늘로 갑니다. 이게 저렇게 해놓으니까 네. 무슨 고질라가 욕심을 파괴하러 오는 듯한 생각보다 멋있네요. 이게 그런 느낌인데. 스님 눈빛 차지하고 말겠다. 아니 이거를 이게 구축 목탑을 쌓으려고 했는데 그 당시 신라에 기술이 없었대요. 그래서 이제 아비지라고 하는 백제 분을 기술자를 모셔오거든요. 백제가 더 기술이 좋았나 봐요. 백제가 문화적으로도 높아요. 백제 유민이었을 걸로만 대충 추적을 해요. 이 아비지가 와서 이 찰주, 그러니까 중심 메인 기둥이에요. 보통 네. 목탑을 어떻게 세우냐면 중심 기둥을 하나 큰 걸 세우고 그다음에 그 옆에 사천주라고 해서 4개의 기둥이 이렇게 올라가요. 그 5개 기둥이 힘을 받아서 전체를 옆으로 힘을 분산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렇게 전체가 만져지는데 네. 이 찰주 세우면 일이 반이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제일 힘들어요. 큰 걸 쫙 세워야 되니까. 그런데요, 이렇게. 그래서 그걸 세우려고 딱 하는데 꿈을 꿨는데 백제가 망하더래요. 그럼 안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백제 사람? 그래서 나는 내가 이거 하는 게 쉽게 말해서 돈 받고 하는 것도 이건 매국 너무 행위잖아요. 이적 행위이기 네네네. 때문에 이건 죄책감을 느껴서 할 수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계속 번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죄책감을 느끼고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했더니 저 금당에서 신인이 나타나서 그러니까 역사들이 나와서 그걸 세워놓고 가버렸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거는 내 뜻이 아니고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부처님의 뜻이 이렇게 되는 거고 역사가 이렇게 갈 수밖에 없구나 라고 해서 건축을 했대요. 저 황룡사 구축목탑이 이 9개가 이웃 주변 나라들을 다 정복하겠다는 세계 정복의 꿈을 가지고 있어요. 구가 꽉 찬 수거든요. 그래서 모든 곳에 부처님이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이 떨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졌는데 여기에다가 하나하나 상징을 또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도 정복하고 그다음에 백제도 정복하고 요거는 고구려. 그게 안홍의 동도성립기라는데 그게 다 나와요. 세계 정복의 탑. 세계 정복. 그리고 그 세계 정복에 뭐가 들어있냐면 중국이 있어요. 와, 엄청난 팩인데요. 놀랍지 않아요? 당시 중국은 완전히 대국이었는데.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미국보다 더 센 나라인데 그거를 정복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신 자세가 있는 거예요. 그 정신 자세를 지금 계승하고 있는 게 북한이겠죠. 편집 안 할 것 같아 이거. 아니 근데 굉장히 놀랍지 않아요? 그런 정신 자세를 보인다는 거가 그래서 신라가 삼국을 통일할 수 있고 고구려와 백제를 정벌하고 난 뒤에 당하고 붙잖아요. 맞아요. 그때도 김유신이 당나라를 선제 공격을 해요. 장난 아닌데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도 그런 얘기 있잖아요. 분리할 때는 선빵. 조금 지겠다 싶으면 일단. 근데 그게 대등관계 때 얘기가 되는 거죠. 너무 우월한 그러한 쪽을 선빵을 날린다. 그러니까 자살은 이죠. 그게 굉장히 위험한 행동인데도 이 사람들은 그냥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니까. 신라 우리도 사람들 대단한. 당나라랑 한방 해볼 수 있어. 뭐 저거 뭐 등치만 크지 뭐 저거 까딱 없어. 라고 하는 이런 굉장한 자신감, 그 다음에 뭐랄까 할까 선민의식 이런 게 다 이런 데 녹아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사실 황룡사 구축목탑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런 식의 호연지기를 지금 우리나라가 사실은 다시 한번 보여줘야 돼요. 전 세계를 상대로 내가 뭐 정복한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야말로 최고를 뭔가 이룰 수 있는 그런 나라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중국을 상대로도 충분히 무역전쟁 뭐 충분히 가능하다.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가 떨치고 저들을 결국 이길 수도 있다. 물론 영토를 넓히고 뭐 전쟁을 하고 이런 건 아니고
그런 정도 자부심과 패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쪽에서 한마디 하면 그쪽 눈치를 한번 봤다가 저쪽에서 한마디 하면 이렇게 봤다가 이쪽에 그다가 또 주변에 만만한 놈들이 없어요. 다 뭔가 좀 센 나라들이 많죠.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러시아, 게다가 북한은 좀 만만한데 이건 또 약간 똘틱하고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식의 뭔가 좀 국론을 결집시킬 수 있고 우리도 한번 할 수 있다라는 강렬한 이런 걸 줄 수 있는 게 하나 정도는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2002년 월드컵 때도 우리가 단합한 것처럼 네네. 그런 정신 자세가 한 번 더 나왔으면 그리고 그러한 것의 어떤 원형 그게 신라 사람들이 우리 할 수 있어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 돼서 진짜 삼국통일을 이뤘던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적으로는 어느 정도 성장했지만 자살률도 높고 그다음 행복도가 많이 떨어져요. 급격하게 사회가 변동되면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인데 그거를 민족적 자긍심을 세워주는 거, 그다음에 문화교육, 그다음에 인문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고취시켜서 사실은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거든요. 근데 젊은 분들이 자꾸 뭐 헬조선 우리가 뭐 되겠어라고 하는 이런 정신 자세는 사실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정말 그렇게 말씀을 듣고 보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이 목탑이 재현되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그런 상징성이 지금 필요하다. 근데 스님 제가 알기로는 지금 유엔에 등록된 국가 수가 139개 정도 되니까 그러면 재현하면 황룡사 139층 뭐 그런 걸 해야겠어요. 안 그러면 그냥 전 우리 은하의 별수를 다 해가. 솔거. 솔거. 네, 소나무 그렸더니 새가 진짜인 줄 알고 박았다는 그 바보새 이야기. 맞아. 바보새 이야기. 근데 이게 황룡사였군요. 네, 황룡사 그 벽화로 그게 그 삼국사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벽화를 너무 잘 그려서 새가 이렇게 계속 박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앉으려고, 앉으려고 박치기를 해서 새가 이제 떨어져 있는 거고 여기 밑에 이제 그런 그림들이 있네. 그러니까 여기 이 그림은 아마 그거잖아요. 지금 솔거가 그림을 그리는 거고 그린 뒤부터 자꾸 새가 박치기를 해서 떨어지니까 이제 스님이 놀라는 뭐 이렇게. 이 얘기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 한 번씩 다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황룡사라는 거는 몰랐던 것 같아요. 이 그리고 얘기는 워낙 스토리가 특이하니까. 거기서 끝나는 건 아니고요. 사실 그 뒤에 이제 그림이 오래돼서 덧칠을 했더니 새가 더 이상 날아오지 않았다. 솔거가 이미 죽고 없어서 이제 솔거의 어떤 솔거 그림 진품의 아우라가 사라지니까 새도 더 이상 찾지 않는다. 뭐 이런 식의 그래서 그림으로서는 회화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일찍 이른 시기에 우리나라 회화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 불화의 비밀이라는 책에 보면 이 솔거 그림 얘기를 또 내가 해놨지. 스님의 저서 불화의 비밀 아마 2017년, 2018년 출판된. 네. 만날 진짜 잘했죠. 인생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편집될 수도 있지. 그렇죠. 열심히 했지만 편집돼서. 저도 맨 처음에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솔거가 그림을 더럽게 잘 그렸는가 봐. 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 생각이 좀 많이 바뀐 게요. 예전에 그 TV 보면 약간 서프라이즈 비슷한 프로가 있어요. 이렇게 탐방하면서 뭐 진기한 얘기들. 근데 다른 그림도 이렇게 새들이 박더라고요. 요즘 그림을. 그럼 새들이 시력이 나쁜 걸까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새들이라고 해서 다 이렇게 눈이 좋은 건 아니고 뭐 백내장도 있고 녹내장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그 고속도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아크릴로 해놓고 새 그림 박아놓잖아요. 그게 새들이 와서 자꾸 박으니까 좀 맹수 같은 걸 놔서 이제 피해가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새들이 생각보다 새대가리인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게 솔거의 천재성보다는 새의 어떤 그 시력의 구조적인 문제들일 수도 아니, 이제 있겠다. 이렇게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겠지. 그리고 저는 무슨 생각하냐면 화풍의 차이일 거라는 생각을 해요. 화풍이요? 예, 그래서 이제 뭐라 할까, 조선시대나 이런 때는 이제 수묵화 전통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입체성이 떨어지는데 예전에는 채색화 전통, 강렬한 채색화 전통에서 입체성이 좀 더 강조될 수 있었다면 새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요즘 그런 진기한 프로들 얘기하는 거 보면 새가 와서 직접 받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누가 꼭 천재성으로 그린 거라기보다도 화풍의 변화에 의해서 새들이 안 날아오는 게 있고 새들이 날아오는 게 있고. 근데 그 부분은 있어요. 진짜 명품에만 언제나 이런 전설들이 따라다니고 그래서 이런 전설이 나오면 다 명품급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해요. 그래서 황룡사에도 지금 장육종상도 그런 전설이 있었던 거야. 황룡사 구층 묵탑 그 세울 때 찰주를 세웠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에 이 얘기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황룡사만 관련해서도 벌써 3가지 스토리의 설화 구조가 나오는 걸로 봐서는 이 절이 아무튼 뭐 대단한 절이에요. 네, 그리고 군왕사에도 사실은 이런 설화 구조가 또 있어요. 이야기가 또 있어요. 거기서 이제 눈을 뜨는 이야기. 맹인이 다 해서 눈을 혹시 그분이 심씨 아닌가요? 딸이 한 분 계시고 심씨 아니에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 스토리도 진짜 진기한데 그냥 다 말해줄 수는 없어요. 분황사 가서 그거 한번 제가 여쭤보도록 이게 할게요. 다 말해주면 배운 사람하고 안 배운 사람하고 평등해져요. 힘들게 등록금 내고 다 우리 공부해. 이 정도 사이즈가 될 것 같다라는 얘기인 거죠? 네, 그렇죠. 머리만. 왜냐면 여기 나발이 나와 있거든요. 나발이요? 이게 발견됐어요. 머리의 파편 일부가. 아. 그래서 이 파편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 구조를 파악해 보면 부처님 머리 사이즈가 한 이 정도는 될 것이다. 이게 그리고 몸이, 네, 그렇죠, 그렇죠. 원래 이 손은 가사를 잡게 돼 있는 건데 인도는 이렇게 뚜루마리 같이 이렇게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 드레퍼리형의 옷이라 그래요. 건의형 이렇게 로마 원로원 옷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야 이게 안 그러면 잘못하면 흘러내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잡았는데 동아시아로 오면 이게 폐쇄형 옷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손을 잡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손이 살살 펴지는 거예요. 이렇게 나중에는 이렇게. 그래서 그게 복장과 관련이 된 거군요. 서산마의 삼존부를 보면 손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런 식으로 손을 펴는지가 단계별로. 중국의 비냥동 용문석굴의 비냥중동에 가면 거기는 하나, 둘, 다섯. 점점 펴지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 의미를 잘 모르는 거예요. 이걸 잡은 의미가 맞아요. 필연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의복은 그렇지 않으니까. 중국 용문석굴 비냥중동 뭐 이런 거 굉장히 있어 보이지 않아요? 네네네. 전문가잖아요. 뭔지 모르겠지만 뭔지 모르겠어서 좀 있어 보이네. 굉장히 그러니까 너무 제가 약간 이런 얘기를 많이 해준다 그래서 너무 막 지어낸 걸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요. 다 스님 무언가가 있어요. 우리나라 학자 중에서 그리고 스님 중에서 가장 박사학위가 많으시고 아니, 또 스님 멋있었던 중에서 스님, 아니고 가장 많이 인문학자 책을 전체를 통틀어서 네, 우리나라 인문학자 전체를 11년 통틀어서 동안 1등. 11년 동안 1등 가장 논문과 학위와 책이 많이 쓰신 맞죠 스님? 책까지는 아니에요. 책은 빼고 논문과 학위. 제가 내가 눈치가 없으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한 번씩 눌러줄게. 찔러주세요. 제가 자동으로 이렇게 할게요. 네. 우리 그 식당에 가면 벨 하는 것처럼 벨 하면? 하나를 네. 하자니까. 우리나라 인문학자 중에서 가장 논문과 학위가 많으신지 11년 동안 1등이셨던 자연스님 이렇게 딱. 그냥 죽을 때까지 1등 할 거예요. 여기 4면이고 저기가 4면이었던 것 같아요. 양면? 똑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여기 그러네. 양면 디자인. 안팎에 있구나. 이게 양면이었네. 바깥에는 금강역사고 안에는 맞다. 좀 센 놈이 있고. 진짜 뭐 대단한데? 네. 저 나온다. 찰주본기의 안쪽 면에는 주문이, 바깥쪽 면에는 성전과 이 중수에 관련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다. 금동판의 크기는 세로 23.5cm, 우리는 문헌만 보고 22.5cm 하처리를 하니까. 문짝처럼 열리는 앞면과 세 개의 면이 조립이 되어 살이 내함을 이룬다. 살이 내함의 양비이다. 즉 내함의 문짝이다. 그때 이 동영상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였어요. 그렇게. 이럴 수가. 우리 자연스님께서는 우리나라 인문학자 중에 가장 많은 논문과 학위를 가지고 계신 지금까지 약 11년 동안 그 랭킹 1위를 유지해 오신 분이신나 이 찰주보기의 양면 그림은 무엇이었는지는 잘 모르셨던. 맞아.
나는 스님한테 칭찬받아서 내가 엄청 고고 미술사하게 큰 발견을 한 줄 알았어 순간. 근데 홍보 영상에 있어. 저게 지금 안에 저렇게 들어간 거야. 그리고 저 따꽁. 저거는 우리가 고리가 저걸 안 있구나. 열어보면 우리로서는 확인을 못하지. 이게 그 굉장히 어떻게 보면 A급 유적이에요. 뭘 의미하는 거냐면 네. 경주에 오면 보문관광단지, 불국사, 맞아요. 안압지, 안압지. 이런 게 이제 C급 유적들. 가장 초보들 다니는. 아, 예. 초심자들 관광객이 예, 가는 예, 곳. 예. 여기만 네. 같아도 B에서 A급으로 올라가는 그 중간쯤에 있는 그러니까 약간 찾아가는 유적. 더 놀라운 건 일본 관광객들이 이쪽에 들어와요. 한국 관광객은 이쪽에 안 들어옵니다. 일본에 소문이 났나 봐요. 일본 사람들은 대충 그러니까 유적지를 이렇게 조사할 때 여행 상품에 이런 쪽이 들어와요. 신기하다. 정작 우리는 모르는데. 맨날 보면 오. 그리고 여기 경주 남산이에요. 그래서 경주에서 가장 신령한 돌을 꼽으라하면 두 개요. 하나가 이탑골 여기하고 하나가 굴불사지 있는데 거기 땅에서 왕이 행차를 해가지고 했더니 땅 속에서 연불 소리가 나더래. 그래서 땅을 팠더니 사면에 막 부처님이 덕지덕지 새겨져 있는 바위가 쫙. 거기서 연불 소리가 났. 네. 이것은 사실인가 설화인가? 네. 아마 우리나라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많은 조각 그 다음에 불상, 탑, 부처님이나 이런 것들이 다 새겨져 있는 이런 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빈 데가 없어요. 빼꼼한 데가 없을 정도로 사면으로 막 이렇게 막 떡칠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엄한 돌이에요. 민중들은 여기다 황룡사 구축목탑을 새기고 염원을 하는 거예요. 들어가 보지 못하니까. 못 들어. 거기는 왕족만 갈 수 있으니까. 진골 이하는 출입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네. 거기 너무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리 만족하고 여기다가 우리는 이거라도 봐야지. 꽁 대신 닭이야. 그 대신에 우리에게는 탑이 두 개가 있어. 너네는 한 개지. 이렇게.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네. 진짜 아이러니하게도 그건 불이 났고 이거는 돌에다 새겨놓는 바람에 남아있어서 그러네요. 이걸 통해서 그 황룡사 구축목탑의 형태를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황룡사 구축목탑의 맨 위에 상륜부 저게 황룡사 구축목탑 거를 저렇게 본땄다던데요. 황룡사 구축목탑 게 어떻게 생긴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요. 여기 있어. 근데 뭐가 정말 많아요. 정말 많은 건 아니고 겁나 많아요. 돌 안에도 부처님이 여러 분 계시고 여기도 또 탑이 있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탑 플러스 탑이에요. 그러니까 오. 저쪽은 진품은 하나만 있는 거고 네. 여기는 마트로 얘기하면 원 플러스 원 두 개를 만들어서 쌍탑을 만들려고 했었던 원래 시대가 올라가면 탑이 가운데 하나만 있었고요. 네. 이제 통일신라 전후해서 이제 탑이 두 개로 이렇게 나뉘거든요. 그래서 이건 더 후대. 그리고 여기 보면 탑 끝에 보면 풍경 달린 것도 네네네. 여기 다 보이죠. 그리고 달렸어요. 밑에 보면 이게 이제 천마로 많이 오인되는 오, 천마 같은데요, 네. 선생님? 이게 마치 천마 같거든요. 네. 근데 목을 보면 저게 지금 갈기를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사자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순놈, 암놈 이렇게 놓은 거예요. 아, 이쪽 양쪽에 다 만약에 갈기가 있었단 말로 오해할 수도 있는데 순놈, 암놈 암수기 이렇게 놓는 때문에.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 탑 네. 앞에나 이런 데는 사자를 놔요. 근데 왜 이런 식으로 네. 이상하게 모양 만들어 놨냐면 사자를 못 본 사람이 만들어서 그래요. 그거네요. 우리는 네. 사자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딱 있어요. 네. 근데 그 시절 사람은 사자 하면 이미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치 뭐가 똑같냐면 외계인, 귀신 뭐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미지가 불투명한 거예요. 아, 상상 속의 동물처럼. 후견지명이 오류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도 알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일종의 후견지명이 오류예요. 후견지명. 그러니까 뒤쪽 사람은 알아. 네. 선견지명이랑 반대네요. 예, 예, 예. 그래서 그 사람들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네요. 생각해보면 우리야 동물원도 있고 인터넷도 있고 하니까 당연히 사자를 알지만
이때는 사자 볼 수 있는 사람 자체가 없었겠어요.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경전에 묘사된 거나 안 그러면 딴 사람이, 그러니까 중앙아시아나 인도 사람이 와서 이렇게 어떻게 좀 만들고 얘기하고 이런 것들과 연결시켜서 그걸 본 걸 또 보고 이렇게 로댕 오뎅 템뿌라 뭐 이런 식 로댕, 오뎅, 덴뿌라 컨닝 얘기죠, 스님. 그런 거하고 비슷한 아,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사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사자가 아니에요. 그럼 뭐죠? 해태 같은 건가요?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 이미지 속에 있는 거는 라이온스 클럽 사자예요. 네네, 라이온. 그건 아프리카 사자예요. 그거 말고 아시아 사자가 따로 있어요. 에? 코끼리도 두 종류예요. 어떻게요? 코끼리도 아프리카 코끼리가 있고 네. 우리가 생각하는 코끼리는 아프리카 코끼리예요. 네. 아시아 코끼리는 훨씬 작아요. 어... 귀도 작고. 그래서 그 만봉가 전봉가 뭐 이게 날라다니는 애 있잖아요. 네네네. 걔는 아프리카 코끼리예요. 그러면 이 아시아 사자는 아시아 사자는 덩치가 좀 작고 네. 약간 귀염상해요. 아프리카 사자보다는 덜 용맹해 보여요. 제대로 인도에 가서 사자 묘사된 걸 봐도 우리 생각하고 약간 달라요. 오... 그 이유가 뭐냐면 그건 아프리카 사자가 아니고 아시아 사자를 모델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은 봤어요. 그리고 재밌는 거 한 가지 가르쳐 드리면 네. 이거는 많은 안티를 불러올 수도 있는 이야기지만 불안해. 하지만 사실이에요. 뭐죠? 그리고 재밌는 거 한 가지 가르쳐 드리면 네. 이거는 많은 안티를 불러올 수도 있는 이야기지만 불안해. 하지만 사실이에요. 뭐죠? 모든 동물은 남자가 이뻐요. 아, 근데 그건 그 다큐멘터리에서도 본 것 같아요. 순놈들이 더 화려하거나 색이 많다면서요. 그렇게 되는 게 뭐냐면 네. 이게 암놈이 순놈을 선택하는 구조예요. 강제로 힘으로 뺏는 게 아니에요. 그쵸. 실제로는 암놈이 가장 강력한 순놈의 유전자를 원해서 그런 구조가 만들어니까는 일부 일처제보다 그냥 첩으로 살더라도 그 우월한 유전자를 번식시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종족에 어떻게 보면 우월한 종족을 만들기 위한 유전 안에 들어있는 코드라고 보시면 맞아요. 돼요. 그 책에서 본 것 같아요. 본능이라고. 그래서 남자도 인간도 원래 남자가 더 이뻐요. 여자들이 이렇게 뺑기를 칠해서. 그런데 여자들이 왜 이렇게 꾸미는 문화가 나오냐면 네. 인간만 권력이나 힘을 통해서 여자를 선택하는 문화로 바뀌었어요. 아, 문명이 이전에 동물들의 삶은 어쨌든 암컷이 수컷을 선택하는 느낌이었다면 그래서 인간이 반대가 된 거군요. 그래서 수컷이 계속 화려하게 진화하는 거고 맞아, 공작새 같은 네, 것들. 암컷은 화려하게 진화할 필요성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쵸. 동물은 다 암컷이 수수해요. 저도 그게 궁금했거든요. 조각을 하는 김에 조금만 더 하지 왜 저렇게 얇게 해가지고 잘 안 보이게 해놨지? 예전에는 회칠을 하고 채색을 입혔을 거예요. 아, 그러면 확 들어와요. 원래는 색깔이 있는 조각이었어요. 그래서 얼굴이나 저런 게 훨씬 이렇게 평면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채색이 들어가면 회칠을 하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색을 입히면 그게 프레스코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색을 칠할 수 있으니까 네, 지금 네, 이게 네. 사실은 스케치였을 거라는 말씀인 거네요. 기본.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리스나 로마의 조각상들 많이 있잖아요. 네네네. 지금도 남아있는 거 있잖아요. 네. 르네상스 시대 거 말고 옛날 거. 거기 전부 채색했어요. 지금 벗겨진 거군요. 완전히 우리가 보는 벗겨져서 건. 하얀색 문화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맞아요, 있지만 맞아요. 대리석 살결이 너무 좋아서 완전히 벗겨진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음. 과학적으로 비파에 검사를 했더니 전부 채색이 나온 거예요. 예전에 뉴스 신문에서 본 적 있는 것 같아요. 복원했더니 완전히 다 화장된 것처럼 다 색칠돼 있다. 채색이 돼버리면 이미지가 확 달라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볼 때는 고급스러운 거는 색이 이렇게 원색 계열을 쓰는 것보다 약간 파스텔톤이라든지 그쵸. 약간 연하게. 이렇게, 그런 식의 색을 주면서 디자인을 하잖아요. 그건 지금 문화인 거고 네. 이제 이게 이제 미술사 하는 사람들 중에서 계속 싸우는 문제인데요. 네. 계속 싸우는 문제인데 저런 조각 자체를 좀 하얗게 그냥 놔두는 게 맞지 새색을 칠한다는 건 너무 촌스러운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종교 미술은 그런 게 아니에요. 미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종교적인 신앙 대상에 집중시킬 것이냐가 목적이기 때문에 대부분 원색을 써요. 화려하게. 그래서 우리도 단청이라고 하는 게 울긋불긋 맞아요, 빨간 파랑 맞아요. 중심이에요. 아, 그때 그런 색감이 여기에도 있었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겠네요. 그러면 원판이 크게 저 뒤에서부터 네. 보일 수 있게 크게 확 살아나는 거죠. 그냥 깔끔한 캔버스 같이 되는 네. 거네요. 이거를 이제
또 PD님이 편집하시면서 전부 네네. 처리할 거예요. 아, 이걸로 다 그림을 또 뭔가 이렇게 그려주시고 다 색 색칠을 긋고, 또 해주실 뭐 것 다 같아요. 할 거예요. 네네. 아유, 그러니까 이게 편집하는 거지. 우리가 편집 못 하잖아요. 피디님이 그만둘. 탑은 이렇게 볼 때하고 올라가면서 볼 때하고 달라요. 이 각도 굉장히 좋은데? 탑 이 각도 굉장히 좋아. 이런 각도. 멋지죠? 여기 진짜. 여기 봐봐요. 이런 구멍들 보이잖아요? 네네. 이게 옛날에 여기를 다 씌웠던 전각 기둥이에요. 저기. 큰 예. 거, 여기 앞에. 아, 그래서 이 근처를 다 씌웠던 거예요. 이 구멍에다가 이제 기둥을 꽂고 이제 정각을 만든 거네요. 그리고 재밌는 것도 가르쳐 드리면 거기 있잖아요. 네. 거기 파인데 여기. 참선하는 자리예요. 이게 여기도 있어요. 여기 한번 앉아보세요. 와, 이거 진짜 좌식 의자 같아요. 허리도 이게 쿠션도 하나 해줬어요. 오, 이게 어. 그러네요. 인체공학적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장수 돌침대의 원조예요. 별이 5개. 생각보다 근데 엉덩이가 딱 맞아요. 생각보다 괜찮아. 이게 오, 놀랍지? 좋네요. 이렇게 앉아 있으면 진짜 명상도 1시간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그 상태로 오래 앉으면 이제 차서 치질이 걸려. 이 보살님도 아주 기가 막히고. 이거는 갖다 놓은 거겠죠? 아니에요, 원래부터. 여기 원래 있었던 오래된 상이에요. 이게 지금 통일시대 시대 때. 이 이랑 볼륨감이나 별개로? 이게 네. 예술성이 상당히 좋은 상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다른 것들에 비해서 굉장히 입체적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 네. 좀 고급 작품이에요. 근데 이 돌이 참 뭐랄까 매끈하게 돼서 다른 상들에 비해서는 다른 상들이 약간 이렇게 아마추어 같다면 이건 프로 손이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발은 다 맞출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파손율이 적을 때는 많이 이렇게 안정적이었을 거고 이어지게 했겠네요. 게다가 회치를 해버리면 이런 게 이제 회치를 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근거 중에 하나가 되거든요. 하지 않으면 보이니까. 하지 않으면 이건 장애인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볼 때는 우리가 예술 작품성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을 하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존상의 발을 끊어 놓는다는 건요, 신체의 일부를 절단시켜 놓는다는 거는 그건 약간 미친 짓이에요. 불경스러운 네, 거죠. 용납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회치를 해서 마감을 해서 이 색을 다 입혀버리면 그건 아는 사람만 알아요. 만약에 여기가 색을 안 칠했다면 어떻게 해서든 더 큰 돌을 구해서 발까지 조각을 해야 돼요. 이 그러네요. 판은 없더라도 발까지 조각을 해야 돼요. 훼손이니까. 네. 옆에 불상에 비해서는 좀 많이 다르죠. 그렇죠. 저는 채색 흔적. 저 빨간색이 이제- 너무 신기했어요. 빨간색이 가사색인데 옛날 가사색인데 두 종류 설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저게 채색 흔적이 많이 남아서 그래라고 얘기하는 게 있고, 돌 자체가 저쪽이 좀 빨간 쪽이어서 약간 측면으로 틀어서 썼어라고 하는 설도 있어요. 근데 왠지 저는 칠했을 것 같아요. 칠했다는 게 네.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에도 전부 색칠이 돼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남자예요. 에? 남자예요. 아니, 모든 보살은 남자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져도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왜 이 부분을 이렇게 강조했을까요? 뭐 좀 큰 사람도 있겠죠. 왜 그래요? 아. 왜 가슴 없어요? 푸시업을 많이 하신 보살님으로. 남자예요. 아. 불교의 모든 존상은 특별하지 않으면 남자예요. 성별이 없다가 아니라 남성인 건가요, 스님? 남성에서 시작을 해서 네. 이제 보살님들은 수행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몸 안에 있는 양성이 다 깨어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약간 중성처럼 보이는 거지. 네. 원래 성별은 아, 시작은 남성이다. 예, 예, 예. 그러면 여성이 수행해서 보살이 될 수 없는 건가요? 그거는 별로 없어요. 이유가 뭐냐면 네. 고대 사회로 올라갈수록 남녀 차별이 심하기 때문에 아, 그 시절에는. 예, 예. 그래서 여성을 존중 대상으로 만드는 거는 어느 문화권도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전엔
그랬을 수 있겠네요. 그나마 네. 불교는 많이 계몽을 했기 때문에 부처님은 여성도 성직자로 인정을 해주고 네네. 대우를 해주는 거고, 지금도 천주교에는 여성은 성직자가 없어요. 아, 맞아. 그 얘기 들었던 것 같아요. 스님이 말씀하셨죠. 그 수녀님과 신부님은 다른 직종이라고. 완전히 천지 차이예요. 아, 그리고 그러네요. 그것 때문에 여성은 아예 신성 자체도 없어요. 신성 자체가 없어요. 음. 기독교 문화에서는. 왜냐하면 아담 만들듯이 신이 의도해서 만든 게 아니고 아담의 일부를 뽑아서 그냥 만든 거기 때문에 네. 신성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이 미사포를 쓰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가리고. 그 문화가 지금 남아서 결혼식 때 면사포를 쓰는 문화예요. 그래서 그건 굉장히 안 좋다고, 저 같은 경우는 절대 그 면사포 쓰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군요. 예전에는 성당에 들어가서 결혼을 하고 맞아요, 맞아요. 서양에서 맞아요,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주례가 대부분 신부예요. 그래서 가렸던 예, 거군요. 아. 그러니까 나는 별로 사람답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자기가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신성이 없고 독립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남편의 성을 따라가는 그렇지. 거죠. 아. 그리고 미국 같은 데서도 흑인보다 여성의 참정권이 훨씬 늦게 만들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스위스 같은 선진국에서도 60년대 들어야 여성 참정권이 인정이 돼요. 아. 굉장히, 세계적으로. 예. 그렇군요. 그에 비하면 불교가 여성의 지위를 인정해 준 건 굉장히 놀라운 그렇죠. 여성도 거예요. 똑같이 스님이 될 수 네, 있으니까. 그렇지만 여성을 신앙 대상으로까지 하기는 어려웠던 거예요. 그건 사회적 반발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워낙 예전이었기 네. 때문에. 그랬군요. 남자예요. 이마를 대고 가위 전체가 신성한 거예요. 이 말을 대하겠어요. 황자 들어가는 절이 4개가 있어요. 황룡사, 저쪽에 황복사, 황복사. 예, 어. 황성사. 지금 있는 사찰들인 거죠. 아니에요. 없어진 이거 하나예요. 있는 거니까 하나예요. 아, 이거. 모전석탑은 돌을 벽돌처럼 잘라서, 그러니까 저게 벽돌이 아니고 돌이에요. 그래서 저쪽에 가면 네. 실제로 이 부재들을 좀 볼 수 있어요. 저게 원래 7층 탑이라는 설도 있고 9층 탑이라는 설도 있는데, 그러니까 허물어진 거예요. 위에가 지금은 3층만 남은 거고, 네. 그 위로 이제 뭐라 할까, 7층 탑이면 4층이 더 있었던 거고 9층 탑이면 6층이 더 있었겠죠. 그렇죠. 그죠? 이게 3층이라기 너무 뚱뚱해서 낮고 뚱뚱해서 이 조형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허물어진 부재를 예전에 여기다 쌓아놨었는데 저거 아니에요, 스님? 사람들이 자꾸 집어가니까 이거 같은데요? 이런 돌들이에요. 그러니까 밖에서 볼 때는 벽돌 같지만 이런 돌들을 이렇게 착착착착 맞춰서 쌓은 거예요. 근데 되게 재밌지 않아요? 뭐가요, 스님? 아니, 벽돌을 만들든가, 그러게요. 그냥 안 그러면 돌을 만들면- 쌓든가 이렇게 하면 되지. 굳이 이걸 돌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벽돌처럼 왜 그렇게 했지? 그러게요, 스님. 왜 그렇게 했나요? 그죠? 네. 아니, 내가 물어봤잖아. 아니, 스님, 내가 물어봤는데 여기서 왜? 제가 여쭙는 내가 물어봤는데 먼저 물어본 것처럼 그래요? 선수를 치고 그래요? 아니 정말 왜 그런 거예요, 스님? 중국 스타일이, 중국이 벽돌로 하는 거예요. 근데 네네. 우리는 산이 많아서 좋은 벽돌이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흙을 부드럽게 골라야 되는 부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중국 스타일을 따라가다가 그러면 그냥 돌로 하지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짝퉁을 만들었는데 실제로는 진퉁보다 더 대단한 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벽돌보다는 돌이 더 좋은 거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공도 훨씬 많이 들고. 그 일이 많이 드는 거잖아요, 사실. 벽돌은 그냥 만들어서 구우면 되는데. 선덕여왕이 여자가 원래 일을 많이 벌려요. 아, 일 크게 벌려. 오, 위험해. 저걸 다 깎아서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네. 안쪽은 깨끗하게 깎는 게 아니고요. 네. 바깥쪽만. 다듬어. 네. 바깥쪽은 깎고 열심히 깎고 지금도 똑같아요. 보이는 면에 대해서 장재열님도 그래, 화장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내를 화장하진 않잖아요. 아는 네 엉망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석축이 굉장히 재밌어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데서만 볼 수 있는 거, 이런 거. 돌을 놓고 네. 돌에 맞춰서 이 돌을 깎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손으로 이렇게 깎은 게 아니고 네. 한번 대보고 이렇게 그려요. 그걸 그랭이질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연필 같은 걸로 이렇게 한번 비슷하게 그려요. 네. 그래 놓고 그걸 파내요. 그리고 다시 덮어서 이걸 완성하는 거예요. 그 옆에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냥 저렇게 탑 쌓는 것처럼 반듯하게 깎으면 되지 왜 이렇게 했을까요? 되게 재밌죠. 네. 이게 우리나라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예요. 더 일을 만들어서 한 것 같은 느낌? 이를 만들었다 할 수도 있고 네. 조금 쉽게 먹었다 할 수도 있고 아.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아구가 맞으면서 훨씬 더 견고해져요. 이런 막돌, 그러니까 일반 자연석 플러스 인공석을 자연과 조화시키는 이게 한국의 소박의 미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자연스러운 미감. 정말인가요? 그다음에 인공과 자연의 이러한 절묘한 조화 이런 거 어디서 볼 수 있겠어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자연과 더불어가는 그런 산수와 같은 느낌. 자연을 최대한 손상하지 않는 인간의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아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감동적이지 않다, 그죠? 어떡하지? 중국하고 일본하고 우리나라의 큰 차이가 뭐냐면 중국은 더 자연적이려고 하는 그런 인공적으로, 그러니까 인공을 가미해서 더욱 더 자연스러워지려고 하는 걸 추구해요. 좀 더 과장돼요. 이렇게. 이렇게. 예.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자연을 약간 규격화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건물이나 이런 게 좀 더 직선적이고 그에 비해서 우리는 자연의 선을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방치형 스타일. 내추럴. 네. 좋네요. 그런 미감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미감을 볼 수 있으려면 네. 사실은 문화적 인식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높아야 돼요. 근데 지금 보이는 것 같지 않아요? 뭐가요? 아 그리고 이게 지금 암사자예요. 네? 암사자. 이거 수달 아니고요, 선생님. 물개설이 물개- 있는데 물개설이 있는데 아니 옆에 볼도 있어요. 물개 저기 뭐냐 수족관 가면 얘가 여기다 올려놓고 아니 그건 조명. 이게 사자라고요, 스님? 저쪽은 숫사자, 이쪽은 암사자. 숫사자는 목에 갈기가 갈기가 있고 얘는 이렇게 미끈하고. 야, 아니 숫사자까지는 제가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암사자 같으세요? 저는 아무리 봐도 이게 물개인데. 밑에 봐봐. 어디 뭐 있어요? 안 보이잖아요. 암사자예요. 아니, 저는 이게 진짜인지 궁금한데요, 스님? 없어. 그러니까 이 동네는 그런 것까지 묘사하는 거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약간 뭐랄까 가리는 문화라고 보시면 되고 인도 같은 경우는 훨씬 덥기 때문에 노출 문화라서 네. 실제로 그걸 보여요. 얘가 좀 딱하기도 하고 순놈을 순놈이라 말하지 못하고. 아니 그래도 지금 그거 뭐야 팬티 입고 있을 수도 있어. 암사자, 숫사자겠네요. 내 모서리에 놓는 건데 네. 그게 4마리를 전부 숫사자로 놓느냐 그 다음에 2마리는 숫사자 2마리는 암사자로 놓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다 이렇게 룰이 있는 거죠? 아니 룰이 아니고 4마리 전부를 숫사자로 쓰는 거는 인도 룰이고 네. 그 다음에 동아시아로 넘어오면서 암수를 섞어 쓰는 문화가 생긴 거예요. 음양의 조화? 네, 숫사자만 4마리 있다라고 하는 게 조금 군대 같잖아요, 스님. 그쵸. 서로 왠지. 사이가 좋을 일이 별로 없죠. 그래서 등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딱 주니까 아 그건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거 얘기해 드리면 네. 이렇게 암사자가 2마리 있고 숫사자가 2마리 있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잘 맞지 않아요. 왜요? 생태상으로 봤을 때는 숫사자 하나가 암사자를 전부 아, 자연의 그 법칙상으로는 그럴 수 있겠네요. 벽돌탑 스타일. 그래서 원래는 네. 이게 더 크면 이 안으로 계단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문이 있는 거예요. 아. 근데 이거는 크기가 작기 때문에 못 올라가는 거예요. 중국 탑들은 이런 식으로 만들면 계단으로 해서 올라가요. 이거보다 덩치가 더 크고. 정말 여기는 그러니까 건물처럼 들어갈 수 네. 있는 그런 구조여야 되는 거네요.
그래서 문을 저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양쪽에 문지기도 있는 거고. 신장, 그죠? 네, 네, 네. 금강역사. 금강역사. 네. 이게 배우니까 조금씩 보이는 것 같아요. 옷을 벗고 있으니까 저 두 문지기는 약간 급이 낮은 사천왕보다는 그렇네요. 그리고 바위를 밟고 있어요. 어? 사천왕들은 사람 밟고 사람을 있잖아요. 밟고 있어요. 오. 악귀, 나쁜 놈들. 아, 바위를 밟고 있다는 건 나 그렇게 단단해 이런 뜻이에요. 아, 나 겁나 쌤, 안 무너져. 아, 어.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거구나. 부처님 제자들은 연잎을 밟아요. 그리고 부처님이나 보살님들은 연꽃 위에 딱 이렇게. 잎을 밟는 거랑 연꽃을 밟는 거랑 또 다르네요. 예, 예, 예. 아, 그리고 안쪽에 문도 있잖아요. 진짜 문이 있잖아요. 오 진짜다. 어. 이게 조금만 컸으면 들어갔겠네요, 진짜. 아. 들어가 있는 분도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분이 여기 보인다니까요. 그러네요. 아, 부처님이 계시네 안에. 후대에 이렇게 그냥 이 근처에서 아마 발굴되거나 예, 찾아진 부처님을 모셔놓은 정도일 거예요. 그렇구나. 네. 근데 스님 제가 아까 스님 말씀에 딱 맞는 것 같아요. 저 안에 돌은 그렇게 열심히 안 다듬어놨네요. 그게 우리나라 올고든 전통이에요. 예전에도 그랬고 네. 지금도 그러는 거예요. 보이는 쪽을 훨씬 더 잘한다라고 하는 뭐랄까 아. 계속 내려오는 문화적 배경이에요. 문을 살짝 닫아놓고. 그러니까 맨날 어떻게 생각하냐면 옛날 네. 사람들은 장인 정신이 있고 네. 요즘 사람들은 좀 날로 먹으려고 해라고 하지만 삼국시대 때부터 그랬던 거예요. 우리는 지금 충분히 조상님들 본받고 있는 거군요. 불상 만들 때도 네. 뒤쪽은 많이 홍합니다. 이게 보이는 쪽으로. 그 시절에도 그랬어요. 약간 우리가 여기 죄책감 맞을 필요 없는 거군요. 조상님들을 계승해 가는 거지. 그걸 그렇게 막 이렇게 위에 어른들을 무시할 수 없거든요. 조상이 있어야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그 결의 어를 충실하게 답습해 가는 거예요. 아, 너무 완벽을 추구하는 게 오히려 조상님들의 정신에 위배되는 거다. 그렇게까지 나가면 우리가 이렇게 너무 마침표를 빡. 저 탑에서 저 탑 중앙에서 나와서 그 사리가 발견되는 거예요. 일제강점기 때 그렇게 해서 여기를 이제 수리하려고 이렇게 해체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 사리가 여기쯤 어딘가 있었을 거다라는 거죠. 그 중간쯤에 2층쯤에서 발견이 되는 거예요. 진짜 이 사리가 어디에 있었다까지 보고 나니까 진짜 뭔가 느낌이 다르게 보이는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더 이게 용, 네? 용. 네? 용. 여기 용 산다고. 여기 용산대. 야, 같이 보자. 이게 용, 네? 용. 네? 용. 여기 용 산다고. 여기 용산대. 네. 야, 같이 보자. 야, 여기도 진기한 아니 스토리들이 근데 있어요. 아니 잠깐 여기 좀 보세요. 용이 사는데 이거 망을 쳐놨어. 용 올라올까 봐. 스님, 제가 볼 때는 이거 아무리 봐도 우물인데요, 이거. 우물에 용 사는 거예요. 나 그 용 찾으러 내가 그 아버지 용 찾으러 진짜 그 안에 내가 기어 들어갔어요. 용 본다고. 그랬더니 모기밖에 없더라고. 제가 지금 이거 뚜껑 열려고 하는 정도에 그쳤잖아요. 나는 네. 들어갔다니까. 용 보려고. 믿을게요, 스님. 용이 좀 이 동네에 굉장히 많아요. 이 동네가 원래 네. 늪지대였었거든요. 오. 신성한 늪지대. 그래서 황룡사에도 용이 나중에 나오게 되는 거고 여기도 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네가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어떤 신령한 그러한 연못이에요. 큰 연못. 그게 뭐 하는 거냐면 기우제를 지내거나 국가적으로 큰 행사가 있을 때 인신공이 이런 거 들어봤어요? 아니요. 그게 뭐예요? 인신공이? 그러니까 사람
제물로 아, 바치는 사람 죽여서 올리는 제물로 하는 네. 거. 그러니까는 심청정 같은 경우 사실 네네네. 그런 거예요. 그쵸. 인당수에 뛰어드니까, 네, 네, 심청이가. 그래서 나중에 살아난다고 얘기를 하는 것뿐이지만, 그러니까 인간은 보통 그 재물보다 좀 다른 특수한 뭔가가 있어라는 거에 관련해서 그런 풍습들이 예전부터 많이 있었고 전설이나 이런 데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쵸, 그쵸. 그래서 그러한 아마 성지였을 거예요. 여기가 불교 이전에 예, 무속 신앙의 큰 성지였을 거예요. 그 무속의 성지들이 나중에 불교식으로 바뀌게 되지만 그 전통적으로 있었던 그런 용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삼용 변어정이라고 해서 여기 용이 3마리 살고 있어요. 아니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네. 예, 고대사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네. 고대사를 이해하는 이 눈이 있어야 되는데 자료들이 거의 없어요. 자료들이 없는데 네. 일상적인 거는 기록에 남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 특수한 그렇죠. 얘기들만 기록에 남아요. 그런 식으로 기록에 남은 것 중에서도 더 특수한 것만 후대로 가면서 이렇게 압착돼서 남는다고요. 나머지는 다 사라진다고요. 그쵸. 그러니까 어떤 식들이 있냐면 삼국사기나 이런 걸 보면 메뚜기 떼가 창궐하고 뭐 이런 게 나와요.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냐면 우리나라에 벌판이 있어야 메뚜기가 있는 거지 무슨 경주 쪽에 메뚜기가 있어. 그럴 수 이렇게 있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신라 쪽에는 메뚜기가 있을 수 없어. 펄벅의 돼지처럼 중국 같은 그런 평야지대에서 메뚜기가 쫙 쓰는 거지. 맞아요. 갑자기 개체수가 쫙 늘어나면서.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하면 수백 년 만에 한 번씩 있는 특이한 일이니까 기록해 놓은 거예요. 기록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탑돌이 같은 경우를 무형유산에다가 넣는데요. 강원도 무형유산에 작업을 해서 넣는데 네. 그쪽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 탑돌이 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의 없어요. 탑돌이는 일상적으로 하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예불 했다는 기록도 없어요. 그럼 우리가 예불 안 하고 살았어요? 왜? 그런 거는 기록에 남기지 않아요. 밥 먹듯이 이게 그냥 하는 것들, 반복적으로 하는 것들은 진짜 역사서에 기록을 안 하는 게 당연한 거네요. 지금 같이 네. 막 미친 듯이 자기가 밥 먹는 거를 사진을 찍는 문화는 요즘 들어서 나의 관심이 있어서 그런 거고 과거의 역사책에 남는 거는 진짜 특이한 것들만 남는 거예요. 그쵸. 그래야지 역사서가 이렇게 이만해지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해외 토픽감들만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만 딱 들으면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어벤져스도 아니고 황당한 얘기만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네. 들 때가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런데 그거를 안 믿을 수도 없는 게 뭐냐면 그게 유일한 사료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황룡사에서 용이 안 나왔다라고 하면 그러면 왜 황룡이냐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해봐라 라고 했을 때 아무 다른 자료가 없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냥 글쎄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채워 넣을 수 있는 또 다른 뭐 합리적인 얘기가 있으면 모르지만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고 그냥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은 왕궁 짓다가 용이 나왔대. 여기까지밖에 없는 거예요. 믿을 수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이게 100% 믿을 수도 없고 100% 안 믿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는 전설과 신화 그 다음에 설화와 민담들이 막 이렇게 역사랑 교차되어 있는 네. 그런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를 충실하게 믿는 걸 신의사관이라 그래요. 신이 한 것들을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는 사관. 그게 이제 삼국유사 같은 경우가 그런 쪽에 해당하는 거고 삼국사회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다 쳐내요. 그리고 사실 살다 보면 그런 게 있거든요. 과학적으로 잘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거 봐봐요. 그러면 풀 같은 거 막 아무나 뜯어먹고 안 죽어요. 말기 암 환자인데 다 나았어요. 맞아요. 이러면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놀라워해요. 라고 하지만 사실 그 풀 뜯어먹는다고 해서 그 환자들이 다 낫는 건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신약이 개발됐겠지. 그렇죠. 큰 돈을 벌었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검증될 수 없는 현상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것이 예를 들어서 종교 문화나 이런 것들과 결부됐을 때는 더 많아요.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러한 물길이 있으면 용은 다 밑에서 연결된다고 생각해요. 수로를 타고 왔다 갔다 한다. 용들끼리 이렇게 예, 왔다 예, 갔다 예. 한다. 아. 그리고 그 용 중에 짱이 저 황룡사에서 승천하는 용이에요. 그 용 아버지도 내가 알아요. 아신다고요? 아버지랑 내가 그 아버지도 보러 갔어요. 그 용 혹시 카카오톡 친구시기도 하고. 내가 그 용 보러 그 아버지 보러 아니 기록에 있다니까요. 아니 스님이랑 아버지가 중국 사람이에요. 또 스님 조선족도 아니고 제가 어디까지 믿어야 돼요, 스님? 중국에. 아니 진짜라니까.